설리반이 성격의 연구를 대인관계 영역 안에 둔 것은 보다 큰 형이상학적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화이트헤드로부터 빌려온 견해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삶이란 과정이고 흐름이며 결코 정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일련의 에너지 변형의 산물이다. 따라서 방법론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기반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정신분석적 이론 안에 있는 심리 구조에 대한 은유 및 언어, 그리고 초자, 자아구조, 내사 등과 같은 심리 내적인 유사 실체를 가정하는 개념들을 반대했다. 그에게 있어서 심리 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에너지 변형들의 유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구조가 곧 에너지인 셈이다. 설리반의 대인관계 연구를 이 책의 저자인 그린버그와 미첼은 설리반의 이론의 배경에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의 어떤 형이상학적 전망을 빌려와서 이러한 대인관계 이론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단순하게 철학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25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동양의 상호인과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세 서양 철학을 배경으로 이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짧은 견해가 아닌가 싶어요. 연원적으로 본다면 오랫동안 서구의 어쩌면 선형적인 인과일과 동양 쪽에서 고도로 발달한 상호인과일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는데, 프로이드는 선형적 인과일을 기본으로 삼았어요. 근데 설리반은 상호적 인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근원적인 차이예요. 그 인과율에 대한 차이란 얘기예요. 그 인식론의 차이이고 존재론의 차이여서 굉장히 큰 흐름의 차이인 거죠. 만물은 유전한다는 그리스 철학자 얘기가 있었어요. 서양에서도. 그런데 이러한 개념,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는 개념, 이 불교에 있는 개념이죠.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로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양에서는. 이게 동양 철학이 아주 큰 기조 속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한다 하는 개념이 동양 철학의 기본인데요. 이 역동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어떤 우주의 모습이죠. 이게 전체 우주를 볼 때 재행무상이라고 한다면 재법무화라고 하는 것도, 너다 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허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불가의 세계는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나라고 하는 개념, 혹은 사람이라는 개념, 혹은 중생이라는 개념, 혹은 장수하는 존재라는 개념, 뭐 이런 개념들 자체가 다 관념일 뿐이고 허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상도 마찬가지죠. 대상도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모한다는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이트헤드의 견해를 여기 빌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의 견해가 삶이란 과정이고 흐름이며 결코 정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일련의 에너지 변형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Sullivan's placing the study of personality within the interpersonal field presumes a larger metaphysical vision drawn from Whitehead and based on the principle and that life is a process and flux, or never static.
continual series of energy transformations. 설리반이 인터퍼스널 필드, 필드라는 말을 썼어요. 인터퍼스널 필드라는 용어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냥 단순한 영역이라고 그냥 쭉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필드 티어리라는 또 새로운 이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퍼스널 필드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요새 다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양자장이라고 할 때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장이라고 하는 이 필드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영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광대한 어떤 네트워크, 연결망 이런 것을 지금 필드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우리가 존재라고 그냥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사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이란 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인관계의 필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인터퍼스널 필드라는 용어를 설리반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큰 그림에서 보면 화이트 헤드로부터 빌려온 메타피지컬 비전, 초심리학적 견해를 전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거기까지가 drawn from Whitehead and based on the principle. 그러니까 based on the principle은 여기서 직접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화이트헤드의 얘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설리반의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설리반의 어떤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초심리학적 견해 자체가 화이트헤드로부터 빌려온 것이긴 한데 그 초심리학적인 견해는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어떤 원칙에 근거하는데 그 원칙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원칙은 life is process, 생명이란 삶이란 process and flux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이며 그리고 flux라는 건 흘러가는 것이다. 삶은 과정이고 어떤 변화다,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never static, 여기서 결코 정적이지 않으니라, 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스태틱하다는 건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이다.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결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continual series of energy transformations, 에너지 변환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라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변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초심리학적 견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사학적 전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설리반의 형이사학적 전망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삶이란 과정이고 흐름이며 결코 정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일련의 에너지 변형의 산물이다. 에너지 변형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책에서 자연과학적인 것을 또 개념을 가지고 왔죠. 에너지 변형이라고 하면서 마치 또 물리학의 개념을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에너지라는 개념, 이런 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 속에서 지금 현대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심리학은 유물론을 근거로 해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물질을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 변형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는 묘한 개념이죠. 지속적인 일련의 에너지 변형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양적인 연기법의 개념을 서양적인 자연과학적인 용어와 이렇게 같이 함께 사용한 것처럼 느껴져요. 따라서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형이사학적 기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정신분석적 이론 안에 있는 심리적 구조에 대한 은유 및 언어, 그리고 초자, 자아,
초자, 자아구조, 내사 등과 같은 심리 내적인 유사 실체를 가져가는 개념들을 반대했다. 자아심리학이나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여러 심리 내적 구조를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쿼시 엔티티라는 것은 그냥 그게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실체에 가까운 어떤 유사 실체, 이렇게 유사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에 다루는 개념들이 이 쿼시 엔티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리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밖에 있는 것을 내사한다, 인트로젝션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사라고 하는 개념, 또는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아 초자아의 구조, 이러한 스트럭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에서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세계, 심리적인 세계는 이러한 자아 초자와 그리고 이들하는 구조 속에서 기능한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사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인트로젝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드 아브젝트, 굿 아브젝트라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하는 여러 얘기들이 있죠. 다양한 배드 아브젝트와 굿 아브젝트한 개념들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이 마치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실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게 유사 실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체가 아닌 것은 맞는데 마치 사람들이 쿼시 엔티티로 본다니, 거의 실체처럼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설리반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리반 suggests that the ultimate reality in the universe is energy. 여기서 뭔가 빠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설리반의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설리반은 궁극적인 리얼리티, 궁극적인 실제는, 그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는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설리반의 얘기예요. 1953년에 설리반이 쓴 얘기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thus on metaphysical as well as on methodological grounds, he objected to the metaphor and the language of structure in psychoanalytic theorizing, the generation of concepts presumed to reflect intrapsychic quasi-entities such as the superego, ego structures, introjects, and so on.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번역이 하나 빠져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빠져있어요. 왜 이걸 빠뜨렸나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따라서 앞에 빠져있는 게 설리반이 1953년도에 한 얘기가, 궁극적인 실제는 우주에 있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는 에너지다. 그래서 동양에 마치 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에너지 이론, 모든 것이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분도 양자물리학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얘기들 양자물리학 쪽에서 동양의 사고 비슷한, 동양 쪽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상호 인과적인 측면, 그리고 재행무상이나 재법무화라는 것이 실제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특히 미립자의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냥 동양 사람들의 철학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자연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래서 어쩌면 양자물리학의 여러 가지 가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양자물리학의 이론이라는 건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가설이에요. 모든 것을 가설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그 가설을 가지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긴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양자 물리학이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의 일상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모두가 양자 물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양자 물리학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실제 검증을 통해서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가장 초기에 나왔던 얘기가 양자 물리학에서 빛은 파장인가 입자인가 하는 얘기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라고 밀입자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자로, 이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전자는 항상 어떤 고정된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능성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 그리려면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막 도는 것 같은, 이건 가상적인 그림일 뿐이고 실제 전자는 어디에도 위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관찰하는 순간 이게 컬랩스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여러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로 딱 못 박혀지면서 이게 입자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이 입자하고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장이라고 할까요? 이 웨이브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빛이 파장이냐 입자냐 할 때 파장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입자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 쪽에서 양극단이 다 틀렸다고 하는, 이걸 파장이라고 우기면 파장이 아닌 것이 드러나요. 또 입자라고 우기면 입자가 아닌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도 틀렸고 없다고 하는 것도 틀렸다. 그렇다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실상은 이 양극단의 사이에 있다. 이게 중관학의 입장이에요. 중론의 입장이에요. 양극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관념의 세계는 이 극단의 세계예요. 양극단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죠, 항상.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라는 개념인데, 동양 사고 방식은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다는 얘기죠. 항상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다. 항상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무가 그러니까 심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해할 때 여기서 설립한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전부 에너지로 봤다는 얘기예요, 설립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화이트헤드의 개념에서 왔건, 오랜 전통의 동양 철학 쪽에서 영향을 받았건, 어쨌든 설립하는 이 상호인과율을 배경으로 프로이드와는 전혀 다른 정신분석의 세계를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주창한 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우리의 이론들, 우리 심리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메타 은유나 언어, 이러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He objected to the metaphor and the language of structure in psychoanalytic theorizing.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신분석 이론을 세우면서 구조에 대한 은유나 구조에 대한 언어 자체가, 구조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구조를 전제로 한 은유나 그러한 표현 자체를 설립하는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가 여기서 나오는 게 The generation of concepts presumed to reflect intrapsychic quasi-entities. 슈퍼이고나 이고 구조나 내사물이나 이러한 심리 내적 준 실체 심리 내적 유사 실체를 반영하는 가정하는 이러한 개념들의 발생, 개념들의 사용 자체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론 안에 있는 심리 구조에 대한 은유 및 언어 그리고 초자 자아 구조 내사 등과 같은 심리 내적인 유사 실체를 가정하는 개념들을 반대했다. 번역이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 심리 내에 어떤 구조가 있다는 구조론을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개념 혹은 무상의 개념이라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우리 심리 전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심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인 실체 비슷한 것, 유사 실체들이 우리 안에 있다. 자아가 있고 슈퍼이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사물들이 있어서 그 내사물 중에는 굿 아브젝트도 있고 배드 아브젝트도 있고 또 어쩌면 자기 표상, 그러니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자기 표상이나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 대상 표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인터널 아브젝트들, 내적 대상들을 사용하는 내적 대상들이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그것을 은유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 마치 어떤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정신분석학계의 전반적인 이론의 경향들의 경종을 울렸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고정된 게 없는데, 실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게 그러니까 유사 실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그걸 배경으로 이론을 계속 발달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은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니까 there are no structures, he argued, only patterns of energy transformations. Structure is energy.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스트럭처, 구조라는 것은 없다. 구조라는 말은 제가 구조라고 제가 그냥 동양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는 어떤 것은 그게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것으로서의 이러한 구조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리반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라노 스트럭처스, 그러니까 구조는 없다. 심리 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에너지 변형들의 유형만, 에너지 변형들의 유형이다. Only patterns of energy transformations. 에너지가 결국 변모하고 있는데 이 변모하는 것이 어떤 그 에너지 변모 과정이 마치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변하는 유형들만 있을 뿐이지 스트럭처라는 게 고정된 스트럭처라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얘기가 structure is energy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구조가 곧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변모하고 있는 에너지일 뿐이다. 에너지의 변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물리학의 얘기인 것처럼 되는데 물리학의 개념에 가까운 것을 지금 심리학에 가져왔어요. 심리학의 대인과학의 심리학 속에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큰 전망이라고 할까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점들,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실체를 거의 실체에 가까운 어떤 존재들이 고정된 어떤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설리반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한다. 그래서 지나친 이론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를 떠나서 관념의 세계 속에서 정신분석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경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변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구조라는 게 없다. 이게 우리 화요일 시간에서 불교 연기법이나 시스템 이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결국 어떤 프로세스만, 과정만 있을 뿐이다.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오는 게 비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비가 내리는 그 프로세스만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가 내리는 현상을 보고 그냥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 비가 있어서 내리는 것처럼 주어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비라는 게 따로 실체가 있어서 변하지 않은 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관념을 실체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가 어떻다, 내 초자아가 어쩌다고 할 때 이것도 하나의 관념일 뿐인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런 개념화하면서 이게 마치 실체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초기에 처음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무 정교한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배드 오브젝트, 굿 오브젝트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배드 셀프, 굿 셀프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자아심리학 쪽에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이러한 심리 구조에 대한 얘기, 심리 기구에 대한 심리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마치 프로이드 이론을 비판한 사람 얘기는 우리 마음 안에 3명의 작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협조하기도 하고 어쨌든 반대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 3사람 간의 역동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이 실체화로 우리가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단순히 상징이고 관념일 뿐인데 이 상징이나 관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상징이 이 언어의 관념, 개념이 실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념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는데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관념화돼서 그 관념에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데 관념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방편으로서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 잘못하면 실상을 보는 것보다 그 관념에 속아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분이 와서 저 우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이 돼.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은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울증이 마치 어떤 실체인 것처럼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잘 보시면 세상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DSM에서 만약에 진단을 한다고 하면 그 진단 매뉴얼에 적합한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같은 우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전혀 몰라요. 그 단어만 알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 내적인 설명을 할 때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 개념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진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은 무엇을 우울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 드러내지 않는데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분은 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왕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왕성을 알아요? 실제로? 해왕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 마치 내가 해왕성하고 익숙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해왕성이 어떤 천체인지 그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냥 우리의 이름만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이름을 듣거나 진단을 함으로써 내가 그 대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제 실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관념의 세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파악하는 건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내담자와의 체험 속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리반이 한 얘기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인터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 속에서만 이 내담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체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에서 8만 대장경을 다 독파를 해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자이기 때문에. 그게 분리문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언어로 표현한 것만 가지고는 체득할 수 없어서 실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끊임없이 어떤 수행의 전통이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행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겠죠. 지적인 자각만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근데 지적인 자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땐 정신분석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의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은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개개인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인터퍼스널한 관계 속에서만 상대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화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정말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화를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되 그 개념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편은 필요한데 방편은 이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내가 이분을 직접 만나는 과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를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잘못된 부분은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이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퍼스트 임프레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첫인상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못할 텐데 첫인상이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랜 삶을 살다 보면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니지라 저분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건 대략 짐작이 되긴 하지만 그건 각자가 이론이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위험해. 뭐 누구나가 선입견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 선입견을 다 버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일단 이해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분을 보는데 건강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선입견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그분의 모습을 만날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버릴 필요는 없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실제 체험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분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선 존중하면서
내가 가진 선입견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졌던 첫인상이라 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웃고 있지만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로 저 사람 호락호락하지 않아. 조심해야 돼. 라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가.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하고는 절대 관계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분하고 관계에서는 나의 투사적 동의식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내가 선입견을 가졌던 대로 행동하게 돼요. 이게 투사적 동의식의 원리예요. 내가 그렇게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